이게 오, 저 정도를 넘는다고요? 우와! 찌그러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변형이 돼서 넘은 다음에는 이제 앞바퀴 동그랗게 바뀌었고 다음 뒷바퀴 동그랗게 바뀌고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과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다음은 이제 물방울 같은 바퀴예요. 바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발명품이라고 합니다. 네. 휠은 보통 아시다시피 동그랗습니다. 그래서 평지를 갈 때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장애물을 갈 때는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휠이 클 때는 저렇게 이제 잘 넘어가요. 네. 근데 휠이 작아지면은 그쵸. 그런 낮은 단에도 이제 못 넘어가고 전복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사적보행 로봇을 지금 많이 개발을 하고 있죠. 네네네. 이런 장애물을 잘 넘기 위해서. 근데 이제 바퀴 회사들도 손을 놓고 있지 않았어요. 굉장히 다양한 바퀴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제 이게 면 미메틱 타이어라고 파는 겁니다. 지금 미셸린이나 뭐 어쨌든 세계 유수의 타이어 기업들에서 이런 바퀴들을 개발하고 있어요. 안에 공합을 채워놓지 않고 유연한 재료로 돼 있기 때문에 저런 이제 장애물이나 이제 터지는 문제 없이 이제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휘어지는 부분들의 두께가 얇기 때문에 변형되는 깊이가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저런 타이어로는 계단을 못 갈 것 같잖아요. 그리고 저 오른쪽 하단에 보면 휠이 눌려 있죠, 바닥에. 네. 네. 약간 바퀴 바람 빠진 것처럼. 이게 휠이 말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눌립니다, 저렇게. 네. 그러면 이제 사실 소음이라든지 구름장이 높아지면서 효율이 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그렇죠. 생기는 거죠. 그래서 네. 평지에서는 단단하면서 원형인데 장애물 극복할 때는 말랑하면서 변형이 되면 정말 좋겠다. 이거를 또 이렇게 써먹나요? 네. 그리퍼랑 비슷하잖아요, 컨셉이. 네네네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리퍼랑 비슷한 원리로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리퍼에서 받는 하중 조건이 저희 뭐 킥해봐 한 2, 3kg 드는데, 휠은 지금 올라가면은 사람 무게만 한 7, 80kg 되는데 그쵸. 최소한 5, 60kg 이상은 버텨야 되는데 그렇죠. 택도 없더라고요. 저 펌프를 달고 다닐 수도 없고. 아예 다른 메커니즘을 생각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조건이 이거였습니다. 휠의 내부는 거의 비어 있어야지 이제 변형이 많이 되겠죠. 그러면서도 원형을 잘 유지를 할 수가 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 시도를 했던 거는 아치였습니다. 그렇죠. 아치가 잘 버티죠. 그 아치가 속이 비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아치는 휠은 아니죠. 이제 보통 이렇게 반원만 돼 있지. 네네. 근데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치를 뒤집으면, 지금 보통 아치는 위에서부터 하중을 받는데 아치를 뒤집으면 바닥에서부터 이제 하중을 받으니까 휠처럼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아치는 반만 있잖아요. 아치가 이제 변형이 될 때 어떻게 만들까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아치가 지금 왼쪽 그림과 같이 이제 힘을 받으면, 일정 이상 힘을 받으면 아치가 무너집니다. 네네네. 근데 이 무너지는 형상이 저희가 휠을 변형시킬 때 필요한 형상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아치를 평상시에는 유지를 하다가 뭔가 힘이 들어오면은 저렇게 아치가 무너지는 메커니즘을 휠에 적용하면 되겠다. 아치가 무너지면 보통 망한다고 생각했는데 아치가 무너지면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그래서 아치를 위아래를 대칭으로 붙여 놔봤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영상처럼 됩니다. 보시면 가운데 안 보시겠지만 테이프로 이제 붙여놨어요. 그래서 네네네. 가운데는 안 드러나게 막아주게 되면은 저렇게 지지를 하는데, 저걸 저렇게 세우게 되면은 이렇게 무너지게 됩니다. 이게 아치 원리랑 똑같아요. 아치도 지금 오른쪽 상단을 보면은 양쪽에서 벌어지지 않게 버텨주게 되면은 위에서 하중이 들어올 때 구조가 무너지지 않고 버텨주게 되죠. 그 버텨주는 조건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양쪽을 잡아주는 게 이제 핵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치를 위아래로 붙여놓고, 또 아치에서 이제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 테스트하는 것 중에 체인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좀 뭐 기니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체인을 저렇게 이제 똑같이 해서 추 2개 걸어놓은 체인 패스를 위로 그대로 이제 갖다 올려 붙였을 때 저 체인이 그 아치 구조 바깥으로 벗어나지 않으면 구조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테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휠의 두께를 어느 정도 두껍게 만들어 놓으면 무너지지 않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실제로 이제 간단하게 정말 테스트를 이제 해봤어요. 이제 해보고 이제 하중 인가를 했을 때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 거를 이제 본 거죠. 가운데가 이제 뻥 뚫려 있는데 이제 거리가 증가하지 않는 것만 봤을 때에도 그렇게 막아주기만 했는데도 휠이 무너지지 않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러면 장애물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무르게 되면은 무너지네요. 네, 무너지죠. 무너지는데 진짜 재밌는 게 아까 그림으로 보셨던 그 아치가 무너지는 형상하고 똑같이 그러네요. 바뀌어요. 저 정말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거 되겠거나 싶어서 너무 신나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오. 근데 안 돼요. 왜요? 왜냐하면 네. 변형을 만들어낼 때 생각보다 너무 큰 힘이 아. 그래서 저렇게까지 만들어 안 돼서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 다시 시작하자. 아니구나. 그래서 이게 아니었어. 이게 아니었어요. 아, 괜찮았는데. 근데 이 메커니즘도 지금 제가 알기로 찾아봤을 때 없었거든요. 이거 네. 저 처음인데 처음엔 뭐예요? 쓸 데가 없는데. 그래서 다시. 자, 원형을 유지하면서 쉽게 모양이 변하는 것을 또 찾아봤더니 물방울이었어요. 물방울. 아까 오. 앞에서는 이제 구조체의 표면이었다면 이건 정말 물방울입니다. 물방울을 보면은 물 분자가 이제 안쪽으로 잡아당기는 인력, 그 물방울끼리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 때문에 결국 이제 표면 장력을 형성을 하는 건데 네. 저희 휠도 그 최외곽의 블럭을 안쪽으로 강하게 잡아당기면 그러면 동그라미 형태를 잘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일단 아주 간단하게 손으로 테스트를 해봤어요. 보시면은 그 바닥에 쓸 때는 원형을 유지하는데 오! 이제 그러면 뭐 이게 이렇게 막 움직이잖아요. 예. 정말 조악하긴 하지만 간단하게 확인 한번 해본 네. 겁니다.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이제 나가서 표면 장력을 바꿔보자로 이제 간 거죠. 이제 안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을 세게 하면은 원형으로 동그랗게 유지가 되고 네. 조금 이 느슨하게 안쪽으로 하면? 잡아당기는 힘을 느슨하게 하면은 표면 장력이 약해지는 것처럼 오른쪽 것처럼 이제 바퀴가 꺼지는 거죠. 찌그러지는 거죠. 그럼 물방울하고 액체방울하고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예, 액체방울 또 이제 그렇죠. 예, 잡아당기는 힘이 셀수록 네. 동그란 걸 잘 유지를 하니까. 자, 이제 영상을 보시면 처음에 이제 동그랗습니다. 여기에서 네. 제가 바꾸는 거는 이 와이어의 장력만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갈 때 장력을 풀어주면 이렇게 말랑하게 되면서 물체 형상대로 찌그러지고 잡아당겨주면 다시 동그랗게 바뀌고.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구동하는 거는 지금 장력을 풀어주는 모터랑 휠을 돌려주는 모터만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X축하고 Z축은 무브와 레일로 돼 있어요. 우와. 이걸 세게 당기고 있으면 단단해질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살짝 놔주는 거지. 네, 장애물 갈 때. 맞습니다. 그리고 그냥 단단해지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원형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장점들이 있게 되는 거고요. 자, 이제 계단 올라가는 걸 보시면 처음엔 동그란데 이제 계단 올라갈 때 강성을 풀어주면 이렇게 계단 또 쉽게 심지어 스무스하게 막 덜컹거림 없이 올라갈 것 같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이런 걸 줄 것 같기도 해. 그래서 이걸 지금 저희가 제어를 하지 않았는데도 말랑하게 만들기만 했는데도 지금 이런 장점들이 나오는 거죠. 이제 장력에 가속도가 붙었을 때 축에 장애물이 충격이 순간적으로 그대로 가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빨리 가다가 뭔가 이렇게 부딪히면 우리 덜컹거리잖아요. 예. 그것도 극복이 되는 건지. 이게 장력이 이제 그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휠이 변형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부딪히게 되면은 휠이 딱딱해진 상태에서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변형이 돼요.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가 딱딱하면은 이게 와서 변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충격의 힘에서 그 생기는 충격을 우리가 다 받는 거잖아요. 근데 얘 자체는 변형이 되기 때문에 그 힘을 감싸는 거지. 쾅 충격이 되는 힘을 감싸는 거지. 그렇다 보니까 안으로 그만큼의 충격이 전달이 덜 된다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와.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네 바퀴에 적용을 해봤어요. 그래서 처음엔 동그랗다가 점차 이제 찌그러지는 게 보이시죠? 저희가 모터 이게 오, 저 정도를 넘는다고요? 우와. 찌그러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변형이 돼서 넘은 다음에는 이제 앞바퀴 동그랗게 바뀌었고 다음 뒷바퀴 동그랗게 바뀌고 원래 한 번에 바꿔야 되는데 좀 제작할 때 문제가 있어서 아무튼 아니 네. 저것만 해도 대단한데요? 자, 다음은 이제 이런 비정형 돌. 자, 이제 보시면 처음엔 동그란데 자, 이게 보면 찌그러짐이 없는데 보시면은 이제 그체 와서 찌그러뜨리면 이렇게 바퀴가 돌멩이가 아주 비정형인데 이런 비정형 형상대로 똑같이 찌그러져서 그리고 나서는 네, 지나면은 팽팽해지. 똑같이 동그랗게 이제 바뀌는 거죠. 네, 아무튼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랑 이건 아마 전에 이게 박동일 박사님 편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것도 이제 투휠로 이제 만들어 본 거예요. 안에 구조가 좀 다르죠. 이게 네. 저희가 이거는 아까 보셨던 것보다 지금 하중이 거의 100kg 이상, 150kg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기존 앞에서 보셨던 구조는 안 되고 내부에 다른 구조를 추가했지만 메커니즘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딱딱하게 만들었을 때는 이제 동그란 형태를 유지를 하는데 장력을 풀어주게 되면은 말랑한 상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점차 찌그러들죠. 네, 찌그러지게 되면은
네, 이제 단을 넘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겁니다. 장애물이나 단. 현재는 지금 12cm를 넘는 거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동그란 형태랑 어쨌든 강성이랑 이런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찌그러진 강성 변하는 거는 지금 현재는 매뉴얼인가요? 지금은 매뉴얼이에요. 매뉴얼인데 저것도 이제 센서를 어떻게 넣을 수 있냐면은 휠 내부에 이제 변형 감지 센서를 넣게 되면은 일정 이상 충격을 가해지면은 얘가 이제 장력을 풀어서 말랑한 상태가 되도록 하거나 혹은 전방에 이제 센서를 부착해 놓으면 일정 이상 높은 형태의 장애물이 올 때 이제 장력을 이제 낮춰주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말랑하게 바꿀 수 있는 거죠. 자, 이거 이제 거북이 로봇인데 이건 제가 대학원 때 제가 학위과정 됐던 연구예요.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연구랑 조금 이제 결이 다를 수 있는데 뭐 재밌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3D 프린터를 요즘 많이 이제 사용하셔서 아실 텐데 이 3D 프린터로 로봇의 움직임을 설계를 한다면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3D 프린터로 예를 들어서 어떻게 로봇이 하죠? 뭐 움켜잡는 동작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저희가 보통은 구조를 3D 프린터로 만든 다음에 모터를 써서 이걸 제어를 하는데 이게 아니고 그냥 3D 프린터로 설계만 잘 하고 그냥 제가 전류만 탁 넣어주면 이게 손 모양으로 바뀌는 거죠. 오? 그게 그러면 가능한가요? 이게 어떻게 그걸 비슷하게 한 게 이제 4D 프린팅이란 개념이 있는데 오. 저희는 그거 아니고 아예 다른 개념으로 이제 연구를 한 걸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여기 형상기하금이 들어갔어요. 형상기하금 뭐 여기 유튜브 보시는 분들 네네. 많이 아실 텐데 네. 온도가 올라가면 원래 형상대로 복원이 되는 형질을 가지고 있죠. 저희는 여기서 어떤 걸 이용을 했냐면은 와이어 형태인데 얘를 이제 잡아 늘려놓고 폴리머 속에 이제 넣어놓고 전류를 가해주면 얘가 뜨거워지잖아요. 네. 전류가 이제 줄 히팅이 되면서 그럼 이제 수축이 되겠죠. 형상기하금 와이어가. 그러면 그 수축되는 힘으로 로봇이 구동이 되는 겁니다. 보시죠. 아, 보통 형상기하금은 변하거나 변하지 않거나 그거를 따지는데 그 변하는 과정에 힘을 쓰겠다. 그렇죠. 예. 이야, 이것도 신박하네요. 진짜. 자, 그래서 자, 이제 저희가 이제 3D 프린터로 구조를 이제 설계를 하는 방법을 이제 세 가지를 만들었어요. 이제 왼쪽에 보시면 이제 이걸 저희가 스캐폴드라고 이제 부르는데 세터 1, 세터 2, 세터 3 이게 각도거든요. 네네. 이게 지금 FDM이라고 해서 이제 치약처럼 짜는 프린터인데 네네네네. 이거를 저렇게 각도를 줘서 프린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패턴대로.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층 세터 1, 두 번째 층 각도, 두 번째 각도, 세 번째 층 하여튼 세 세터 개의 3. 각도를 다르게 줬다. 조절을 하는데 이 조절하는 방법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각도를 대칭으로 만들 수도 있고 오른쪽 두 번째처럼 반대칭 위에는 마이너스 세터 맨 밑에 층은 플러스 세터 이렇게 하면 네. 반대칭이 되죠. 그다음에 마지막 것처럼 비대칭 그 세터 1, 세터 2, 세터 3가 다 다른 각도 이런 식으로 각도를 만들 수가 있어요. 네네. 그리고 이 구조체를 저 몰드 안에 놓고 그다음에 저 형상기하금 와이어를 위아래로 이제 심는 거죠. 심은 다음에 폴리머를 부어주면은 이제 로봇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로봇이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그래서 보시면 이 대칭 움직임이라는 게 아까 보셨던 그 스캐폴드 그 각도 구조가 대칭으로 배치가 되면은 네네. 네. 위아래로 움직일 때 이렇게 대칭으로 이게 굽힌 비틀림이 아, 그러니까 만들어진다. 예. 네, 오른쪽 위로 올라갈 때도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그렇죠. 네. 내려갈 때도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예. 그리고 반대층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때는 오른쪽으로 움직였다면 내려갈 때는 왼쪽으로 움직이고 예. 자, 비대칭 같은 경우에는 내려갈 때는 똑바로 그냥 내려가고. 내려가는데 올라갈 때는 이렇게 위로 비틀려서 올라가고 와, 그 각도를 다르게 네, 다르게 만들면은 만들면은 이런 다양한 모션들을 디자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 되게 그리고 신기하네요. 이 비틀리는 각도들도 각도의 크기도 아까 보셨던 세터 1, 세터 2, 세터 3의 조합에 따라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오, 네. 비틀림은 이제 위쪽하고 아래쪽 형상기하금을 동시에 수축시키면 이렇게 중간에서 이렇게 비틀리는 동작도 저 수축은 온도로 지금 하는 네, 건가요? 온도죠. 전류를 흘려주면 형상기하금에 전류를 흘려주면 온도가 예, 올라가니까. 올라가니까 이제 수축하게 되고 아. 예, 그러면 저희가 바이메탈 이렇게 굽어지는 것처럼 이게 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북이를 이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거북이 그 영법을 보면 굉장히 이제 복잡해요. 그래서 기존의 거북이 로봇을 만든 로봇들을 보면은 모터가 여기 막 엄청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북이의 이런 유연한 모습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웠거든요. 네. 그리고 저렇게 하고 움직이죠? 움직이고 그걸 분석을 하면은 사실 모터랑 이런 구동기들이 팔 가장 안쪽에는 액추에이터 1번처럼 필요하고 중간에는 액추에이터 2번처럼 이제 굽힘 동작이 필요하고 그리고 팔 가장 바깥쪽에는 굽힘 비틀림 동작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까
각도를 다르게 주면서 움직임을 다르게 한 게 있잖아요. 네. 그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지느러미 같거든요. 지느러미 움직임처럼 만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각도만 변하게 주면은 그게 계속 움직이게 하면은 전류를 흘러서 계속 움직이게 하면은 거북이 같은 헤엄치는 그 형태를 만들 수 있다. 맞습니다. 예. 그거를 원하는 형태를 만들어주는 곳에 원하는 곳에 배치만 하면 그렇죠. 조합을 하면 예를 조합을 들어서, 하면. 그러니까 팔 와. 안쪽에 만약에 이런 동작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동작을 만들 수 있는 아까 구조체를 여기에 배치시키고 그렇죠. 팔 가운데 이런 동작이 필요하다면 이런 동작을 만들어내는 구조체를 여기 배치시키면 그렇죠, 되고 그렇죠. 그걸 하나로 그냥 원샷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배치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원래는 이 안쪽, 중간, 바깥쪽 동작을 제대로 만들려면 이렇게 많은 구동기들이 필요해요. 근데 그렇죠, 그렇죠. 그럼 너무 벌키하잖아요.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는 이거를 이제 액추에이터 하나로 이제 만든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액추에이터가 첫 번째는 이게 안쪽으로는 굽힘만 되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비틀려집니다. 그리고 네. 중간에는 순수하게 이제 굽힘만 되고 가장 바깥쪽에는 굽힘 비틀림이 이렇게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각 필요한 동작이 각 필요한 위치에서 제대로 구현이 된다. 그리고 이거를 조합만 하면 저렇게 하나의 굉장히 단순한 거북이 팔이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아까 그 세 가지 동작 뭐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동작을 만들 수 있겠죠. 그 각도에 따라서 그거를 이어붙이기만 하면은 하나의 굉장히 연속적인 유연한 동작이 나오게 만들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예. 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용을 해서 실제 거북이랑 영법이 이제 비슷한지를 확인을 해봤어요. 거북이가 바다 거북이 영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평상시 영법하고 네. 급할 때 도망칠 때 쓰는 뭐 이런 영법이 있습니다. 평상시 영법은 이렇게 O자를 그려요. 네네. 네. 그리고 급할 때 영법은 팔자를 그립니다. 어. 자, 그럼 이게 잘 되는지 보시죠. 보시면 저희 이제 하나의 그 구동기 저기 거북이 팔이 이렇게 옷자를 패스를, 대충 예, 만드네요. 만들죠. 그리고 각도도 보시면 얼추 맞아요. 이게 내려갈 때는 그 팔을 이렇게 꺾어서 내려가고 올라갈 때는 팔을 이렇게 세워서 올라가고. 그리고 와. 팔자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내려갈 때는 팔을 이렇게 꺾어서 내려가고 올라갈 때는 팔을 이렇게 세워서 올라가야지 물 저항을 안 받겠죠. 근데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은 모터가 안 들어간 거예요, 저게. 전류만 흘려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구조체를 잘 조합만 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진다라는 걸 이제 보여드린 거예요. 와. 토크는 어때요? 토크는 약하죠. 예. 토크는 약하죠. 약합니다. 약해서 제가 지금 한국기계연구원 와서는 좀 다른 방향으로 좀 연구를 하고 있는 거고. 어. 그 발열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물속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수중 로봇을 한 거예요. 아. 예리하시게 제표하셨는데 왜냐하면 지금 발열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물 속에서 했을 때는 이제 쿨링이 훨씬 효과적으로 그렇죠. 되고 근데 그런 지적이 저도 근데 기분이 그때 나빴어서 그래서 거북이가 이제 수영을 하는 것을 이제 보시면은 실제로 이렇게 내려갈 때 팔을 이렇게 꺾으면서 뒤로 이렇게 빼는 동작인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예. 아, 또 그것도 거북이의 몸통을 만드셨네요. 진짜로. 그래서 거북이 몸통처럼 해야죠. 거북이 같으니까 이렇게 굉장히 유연하게 거북이처럼 이제 수영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진짜. 물 속에서 일단 보여드린 겁니다. 예. 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래서 소프트 로봇이 우리 일상 속으로 들어오면 네. 어떻게 될까를 이제 마지막 영상으로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이제 믿고 있는데 이것도 저작권 때문에 잘랐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시골에서 로봇하고 함께하는 영상을 가지고 왔잖아요. 거기에 저희도 출연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찍었습니다. 야외에서 로봇으로 이거 정말 네. 찍으면서 아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딱 버튼을 누르면 야외에서 이렇게 이제 아침을 차려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언젠간 이런 날이 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떤 것이든지 로봇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철학이기도 합니다만 이제 고정관념을 깨고 뭔가 세상에 없는 새로운 로봇을 만들어봤을 때 그러니까요. 저희 혁신이 일어나고 삶이 바뀌지 않을까라고 네.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함과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